네, 리눅스 기반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프로젝트를 발표하게 된 박용신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 발표 순서는 설계 목표 및 기호로부터 변로 및 개선 요구까지 약 10분간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설계 목표 및 기호입니다. 이번 설계 목표는 리눅스 기반의 객체 지향 언어 C++을 활용해서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밍을 구현하는 데 목적을 뒀습니다. 이때 CPU는 라즈베리 파이를 사용했고, 리눅스는 유분투 OS를 활용했고, 프로그램은 VS 코드를 활용해서 프로그래밍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설계의 요구 조건입니다. 첫 번째는 랜덤 함수를 활용해서 DB를 구성하고, 두 번째는 RFID를 활용해서 카드 인식, 그리고 리스트상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출력, 수정, 삭제 등의 기능을 구현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TCP/IP 소켓 통신을 활용해서 원격 제어가 가능하게끔 하는 것이었고, 다음은 버튼과 LCD, LED, 서버 모터 등 다양한 소재를 활용해서 사용자의 편의 기능을 추가하는 것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검색 기능과 종료 기능, 그리고 DB 업데이트 기능을 추가로 구현했습니다. 네, 구현 과정은 보신 바와 같습니다. 네, 구현한 소프트웨어 설계도입니다. 자세한 사항 뒤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저는 버튼 1에 2에서는 모드 변경을 줬고, 버튼 1에는 총 4가지 모드를 구현했습니다. 그래서 기본 디폴트 모드는 리더 모드로 시작해서 레지스터와 딜리트, 체인지 모드가 순차적으로 진행하게끔 했습니다. 지금 주황색 음영은 소켓 통신과 모니터 키보드를 활용해서 제어할 수 있는 모드입니다. 네, 버튼 2번은 지금 저희가 최초로 프로그래밍 사양에서 업데이트를 하게 되면 메모리 상에서 데이터 수정이 된 거지 실제적으로 바이너리 파일이 수정이 된 게 아닙니다. 따라서 버튼 1을 누르면 해당 메모리에서 데이터베이스 파일로 업데이트하는 버튼을 버튼 2번으로 줬습니다. 네, 저는 그리고 버튼 3번은 사용자가 언제 프로그램을 종료할 수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든지 버튼 3이나 아니면 엑시트를 입력하면 프로그램을 종료할 수 있게 했습니다. 버튼 4번은 검색 기능입니다. 이제 체인지를 하다가도 어떤 회원이 왔을 때 검색할 수 있도록 버튼 4번 눌렀을 때에는 그 검색할 수 있는 기능을 부여했는데 이때 이름과 주소, 핸드폰 번호로 각각 3가지 모드를 변경할 수 있게 해서 주소가 동일하거나 아니면 주소를 어떻게 등록했는지 모르는 회원을 검색할 때 이용할 수 있게끔 기능을 활용했습니다. 다음 신호 처리 알고리즘입니다. 먼저 리더 모드에서는 카드를 디텍트하게 되면은 이 회원이 등록된 회원인지 아닌지 먼저 확인을 하게 되고, 이제 등록된 회원이면은 문이 열리는 것을 서버모토로 표현했습니다. 등록되지 않았을 때에는 등록할 것인지 사용자한테 물어보게 되고, 등록을 하지 않겠다고 하면 다시 리더 모드로, 그리고 하겠다고 하면은 레지스터 모드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때의 동작은 yes or no로 진행했습니다. 네, 레지스터 모드에서는 마찬가지로 등록된 회원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등록된 회원이면은 해당 인원을 정보를 바꿀 것인지 아닌지 물어보게 됩니다. 그리고 등록이 안 된 인원은 새롭게 바로 등록을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세 번째 딜리트 모드는 마찬가지로 등록된 회원이면 정말 지울 것인지 다시 한번 물어보는 절차가 들어갔고, 등록을 지우지 않겠다라고 하면은 다시 딜리트로 최초 상태로 들어가게끔 동작을 신호줬습니다. 마지막 체인지 모드는 등록된 회원이면은 정말 인원의 인포메이션을 바꿀 것인지 확인을 하고, 그리고 등록이 되지 않은 카드면 새롭게 등록을 할 것인지 물어보고 레지스터 모드로 이동하게끔 신호 처리 알고리즘을 구현했습니다. 저 활용 소재는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네, 먼저 제가 사용한 라즈베리 4의 G4IO P는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먼저 버튼을 구현할 때는 다음과 같이 구현했고, 상속을 시켜서 상속을 했을 때 이제 제가 실제로 사용해 보니까 버튼을 하나를 쓰든 4개를 쓰든
이제 확장이 굉장히 편해진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저번 프로그래밍 할 때는 스택 영역에서만 할당해서 이렇게 포인트를 썼는데 이번 동적 할당을 활용해서 스택 영역의 메모리를 보장해 줬습니다. 웨스트파이 통신은 저희 RFID를 활용할 때 사용했습니다. 스택은 보신 바와 같고 이건 해당에 따른 오실로스코프 파형 확인해봤습니다. 설정하는 레지스터가 많아서 일단 디폴트 값으로는 통신 속도는 1메가에서 10메가까지 사용 가능해서 설정은 1메가로 설정했고, 네, 나머지는 보시면 것 같습니다. TCP/IP 소켓 통신은 이제 서버 클라이언트가 이제 실시간 양방향 통신으로 사용을 하는데, 보통 저희가 사용하는 SPI 통신과 다르게 소켓 통신은 HTTP 통신과 많이 비교를 합니다. 근데 저희가 사용한 TCP/IP 소켓 통신은 그 클라이언트가 접속할 때까지 대기를 하기 때문에 프로세스가 진행이 되지 않고 묶여있는 락 효과가 나게 됩니다. 따라서 이때 스레드를 사용해서 CPU 멀티코어를 활용이 가능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프로세서와 TCP 소켓 통신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저희는 기능에 따라서 소켓 생성부터 종료까지 기능을 구분해서 함수를 정의해줬고, 저는 여기서 제어 함수를 썼는데 TCP/IP 소켓 통신은 텍스트를 받다 보니까 텍스트에 따른 행동을 각 제어문을 각각 넣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넣고 싶은 기능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제어문은 길어지게 되었습니다. 제어 함수는 스트링 컴페어를 활용했습니다. 다음에 IT2C의 LCD입니다. 이건 지금 많이 썼던 소재라서 건너뛰겠습니다. 네, 소모토로 동일합니다. 라즈베리 파이에서는 PWM 제어 함수의 헤더에 따로 정의가 되어 있어서 사실상 암이나 AVR 사용했을 때보다는 훨씬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요번에 제가 좀 새롭게 많이 집중했던 거는 파일 함수 활용입니다. 이제 파일 함수는 크게 파일 오픈 그리고 파일 클로즈 두 가지로 나눠서 공부를 했는데 모드에 따라서 제가 어떻게 파일을 부르고 그리고 저장할지 여기에 따라서 옵션이 달라서 이 옵션을 보시고 활용하실 함수를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최초에 멤버 엔터티라는 생성자의 로드 멤버 인포를 해줘서 최초의 바이너리 파일을 열어주고 그 바이너리 파일에 있는 것을 메모리로 옮기는 작업을 벡터라는 이제 컨테이너 헤더 힙 영역에 배열로 저장을 해주고 푸시백이라는 함수를 사용해서 배열을 순차적으로 저장을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제가 버튼 1을 눌렀을 때는 메모리에서 데이터베이스로 저장이 되기 때문에 이때는 파일 데이터베이스 데이터 1번이 바이너리 파일로 그리고 텍스트 파일은 데이터 2번으로 변수를 주고 열어줬습니다. 네, 나머지 보신 바와 같습니다. 다음에 멤버 생성 추가 삭제 변경인데 저는 지금 현재 저장되어 있는 값을 보면 0번부터 시작된 걸 볼 수 있었는데 현재 몇 명이 등록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게끔 해서 벡터 사이즈 함수를 줘서 현재 벡터의 배열이 몇 개인지 확인해서 그 값을 ID 값으로 넣어줬습니다. 멤버 삭제입니다. 삭제는 이터레이트 반복자를 사용해서 현재 처음 주소와 끝 주소까지 반복문으로 검색을 하고 이때 일치하는 값을 찾으면 해 주소를 삭제하도록 erase 함수를 사용했습니다. 네, 변경입니다. 변경은 마찬가지로 이터레이터를 사용했고 멤버를 저장할 그 변수를 저장할 수 있는 템프의 멤버를 선언해서 여기에 미리 값을 저장해주고 변경한 다음 해당 위치를 찾을 수 있도록 해줬습니다.
그 다음에 메모리 서비스, 이거는 제가 종료, 버튼 3에 종료 버튼을 준 건데, 이제 엑시트 함수를 사용해서 이것은 std lib 헤더에 들어있는 함수입니다. 저희가 보통 함수를 종료할 때 리턴을 사용하게 되는데, 리턴 해당 함수를 종료하는 거지, 갑자기 종료하기는 사실상 리턴으로 주긴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엑시트 함수를 사용하시면은 그 즉시 프로세스가 종료되는데, 그때 실행 중인 파일도 다 종료를 하고 나서 종료하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앞으로 업무하실 때 도움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제가 사용한 테스트 코드입니다. 그래서 버튼 1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드 변경을, 2는 DB 최신화, 3은 프로그램 종료, 3은 회원 검색으로 나타냈고요. LED 바를 이용해서 현재 모드가 어떻게 됐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데모는 주요는 소프트웨어, 하드웨어의 설계가 잘 됐는지, 그 버튼 기능이 잘 부합한지, 각 센서가 작동과 간섭이 있었는지, 그리고 메모리 충돌이 잘 없었는지, 이렇게 주 확인 사항으로 넣었습니다. 최초에 실행하게 되면 아까 시험처리 알고리즘에 따라서 진행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레지스터 모드고, 제 버튼 2를 누르면 메모리에 저장되어 있던 값이 이제 데이터베이스와 텍스트 파일로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삭제 과정이고, 그래서 모든 과정에 따라서 그 메모리를 데이터베이스로 옮기는 작업을 할 수도 있었는데, 사실상 제가 값을 잘못 넣을 수도 있고, 지금은 저희는 테스트 단계이기 때문에 그 기능을 바로 함수에 넣지 않고 따로 버튼으로 표현해서 개발자가 또 개발하기 편하도록 그렇게 기능을 표현했습니다. 네, 넘기겠습니다. 이거는 LCD 활용해서 그냥 가시화 해준 건데, 사실상 모니터를 활용해서 제어하기 때문에 LCD는 크게 구현에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동영 영상은 등록된 카드면 서버가 열렸다가 다시 닫히고, 등록되지 않은 카드가 되면은 문이 열리지 않고 등록할 건지 여부를 묻게 됩니다. 전체 영상은 지나가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리더 모드로 최초 실행이 되고, 이때 저는 모니터를 보고 제어하기 때문에 시작할 때마다 클리어 함수를 넣어줬습니다. 그래서 효신이라는 사람이 등록이 됐고요. 이 카드를 대면 바꿀 건지, 바꾼다고 했으면 체인지 모드로 넘어오고, 진짜 바꾼다고 해서 이때 정보를 모디파이 해주면 해당 값이 상단에 보이시는 텍스트 파일에 저장되는 게 아니라 메모리에 저장이 됐다가 버튼을 눌러주면 저장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다시 리더 모드로 넘어와서 검색하라 정보가 잘 바뀌었는데 텍스트 파일은 아직 바뀌지 않았고, 이때 메모리 버튼을 눌러주면 이 텍스트 파일이 변경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뒤로 넘기겠습니다. 네, 검색 기능이 있고, 검색했을 때는 있는 회원이면 정보를 변경할 건지 여부를 한번 물어보고, 변경하지 않는다고 했으면 계속해서 검색을 진행하거나 리더 모드가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종료 버튼은 프레스 3번을 눌러주면 엑시트 프로그램이라는 게 나오면서 프로그램 종료 상태로 나오게 됩니다. 이거 소켓 통신을 활용해서 컨트롤한 건데, 이때는 저희가 했던 I2C와 그리고 유아트 통신과 거의 흡사합니다. 내용을 건너뛰겠습니다. 네, 결과입니다. 소프트웨어 디자인과 신호처리 알고리즘, 상대 창의도에 따라서 기능을 구현을 해봤는데, 확실히 구현 시간도 단축되고 디버깅 하는 데 저는 많은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이번에 메모리 덤프 에러가 많이 났는데, 저희가 흰 영역에 또 선언을 하다가
저희가 하던 대로 스택 영역에 또 뭐 클래스를 선언하니까 이게 메모리 충돌이 많이 일어났었는데 이 부분 유의해서 코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질문 받겠습니다. 네, 발표 마치겠습니다.